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한 번쯤 하지 못했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에 가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말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1장 말하지 않은 순간. 그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김태수 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늘 그랬듯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순자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고 방에서는 고등학생 아들이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태수 씨의 주머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승진 통보서였습니다. 15년 만에 받은 과장 승진.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이 소식을 집에 가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그는 부엌을 향해 불렀습니다.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저녁 다 됐어. 잠깐만 기다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태수 씨. 셋이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학교 일찍 가야 돼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도시락은 안 싸도 돼요. 매점에서 사 먹을게요. 그럴까? 엄마, 내일 도시락 안 싸도 된대.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 씨는 봉투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밥 먹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는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할까? 아니면 좀 이따가? 망설이는 사이 아내는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밤 9시가 됐습니다. 아내는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 말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일이 더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태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승진했다고 말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별로 관심 없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왔지만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괜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진 소식은 이미 낡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는 질문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봉투는 서랍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들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김태수 씨도 퇴직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하다가 그 봉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1987년 10월 15일자 승진 통보서.
그는 봉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삼켜버린 걸까? 그 침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은 순간이 쌓이고 쌓여 세월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김태수 씨의 인생에 작은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내 기쁨을 나눴던 적이 있었나? 하는 질문.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고 있었나? 하는 의문. 그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고 그 침묵이 훗날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됐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후회가 남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은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말하려다 삼킨 말, 다음에 하겠다고 미룬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간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2장. 그땐 모두 바빴다. 1980년대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김태수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후루룩 먹고 7시 버스를 탔습니다. 출근길은 언제나 붐볐습니다. 사람들에 치이며 1시간을 서서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8시 30분 책상에 앉아 서류를 받습니다. 점심시간 빼고는 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남아있으면 먼저 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7시, 8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면 9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먹고 TV 잠깐 보고 잤습니다. 다음 날 또 똑같은 일상이 기다렸습니다. 주말도 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은 반차였고 일요일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라 밀린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아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시 빨래를 개고 다림질했습니다. 밤 11시쯤 되어야 누웠습니다. 아들도 바빴습니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대학 가야 했으니까요. 그것만이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온 가족이 바빴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자기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힘든 건 당연했으니까요. 모두가 힘들었으니까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고마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건 서로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오늘 승진했어. 김태수 씨가 말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고 아들은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진했다고 월급이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습니다. 승진은 기쁜 일이었지만 가족의 삶을 크게 바꾸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감정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월급 봉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이 사랑이었습니다. 말없이 챙기는 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자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성적표가 중요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습니다. 침묵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집에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옆집도 윗집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 시절 가족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성숙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 먹어. 응.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이야기? 너무 지루할 것 같았습니다. 승진 이야기?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하기 민망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이웃집 이야기, 친정어머니 안부. 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싸운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하지만 부모님이 관심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였습니다. 1년, 2년, 10년.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침묵이 편해졌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빈자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모르게 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땐 모두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감정보다 책임이 앞서던 시절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성실함이라 믿던 시대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바빴던 것은 핑계였을지도 모른다고. 정말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3장.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던 것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김태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열심히 산다는 것을, 모두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가족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매일 출근하는 것, 월급을 집에 가져다 주는 것, 주말에 집 수리하는 것, 아들 학원비 되는 것, 그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하는 것, 깨끗하게 빨래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는 것, 아들 도시락을 정성껏 싸는 것. 이게 다 사랑이잖아.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썽 피우지 않는 것,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효도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다 아실 거야.
자기가 감사하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안다고 믿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생선구이. 태수 씨는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내는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나? 요즘 자꾸 이러네. 기분이 상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입맛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의 진짜 마음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여 식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음식 맛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내 요리는 늘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요리가 맛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서운함을 안고. 다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그래, 몇 등? 9등이요. 9등? 1등은 왜 못했어? 태수 씨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칭찬하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우쭐해질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네. 다음부터는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저 9등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그랬습니다. 감기 걸려서 기침했습니다. 태수 씨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약 먹었어? 이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챙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했습니다. 아프다는 걸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하네. 말없이 혼자 약을 먹었습니다. 태수 씨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상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서 서로 몰랐습니다. 침묵은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오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해? 태수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대신.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역시 관심 없으시구나.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 생겼구나. 우리 아들 다 컸네. 기뻤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늘었지만 대화는 줄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몰랐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마음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노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말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태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아내가 안다고 믿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말에 태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뭘 모른다는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제야 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던 것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오래 함께했다고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각자의 오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말했어야 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을 하루아침에 깰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 그날 선택하지 않은 선택. 1987년 10월 15일. 김태수 씨가 승진 통보서를 받은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주머니에 봉투를 넣고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이 한마디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미루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태수 씨는 그날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중에 하지 뭐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승진 이야기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가족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타이밍을 놓쳤어라고 말하기엔 한 달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침묵을 낳았습니다. 한번 말하지 않으면 계속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태수 씨는 그 후로도 중요한 일들을 혼자 삼켰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상을 받았을 때, 월급이 올랐을 때,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힘든 일도 혼자 견뎠습니다. 상사한테 혼났을 때, 동료와 갈등이 있었을 때, 걱정이 많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말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번 말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쁜데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웃과 다퉜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남편 귀찮게 하기 싫었습니다. 혼자 속상해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 사 먹으면 되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혼자 견뎠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시키기 싫어서 재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취업 준비가 힘들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버텼습니다. 세 사람 모두 중요한 순간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인생이 됐습니다. 인생은 그날 이후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태수 씨가 그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아내가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 축하해. 아들도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했을 겁니다. 외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라도 분위기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태수 씨는 배웠을 겁니다. 내 기쁨을 나눠도 되는구나. 가족이 함께 기뻐해 주는구나. 그 경험이 다음번에도 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은 점점 가까워졌을 겁니다. 서로를 알아갔을 겁니다. 대화가 늘었을 겁니다. 30년 후 그들은 서로를 잘 아는 가족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로를 모르게 됐습니다. 30년 후 그들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됐습니다. 모든 게 그날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말할까 말까? 행동할까 말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중 대부분은 사소해 보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김태수 씨는 그날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 선택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선택하지 않은 선택.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선택이 된다는 것을. 5장.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는 얼굴. 2020년 여름. 아내 순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 앞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지만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늙어갔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힘들어했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랐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보며 태수 씨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아내의 옛 친구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순자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밝았고 누구한테나 친절했죠.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밝았나? 집에선 늘 조용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노래 정말 잘하셨는데. 동창회 때마다 노래방 가면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태수 씨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노래를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후 40년 동안 아내가 노래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셨죠. 젊었을 때 미대 가고 싶어 했는데. 태수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미대에 가고 싶어 했다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내가 없는 집은 낯설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펼쳤습니다. 1980년대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1985년 3월 5일.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회식이었다고 했다. 피곤해 보였다. 말을 걸까 했지만 그냥 뒀다. 쉬게. 1990년 7월 12일.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남편한테 말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 관심 없는 건가? 속상하다. 1995년 11월 20일. 요즘 외롭다. 남편과 대화가 없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났다. 나는 뭘 하며 사는 건지 모르겠다. 2005년 4월 3일.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다. 바쁜 사람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울었다. 2015년 9월 8일. 손자가 태어났다. 기쁘다. 하지만 남편과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태수 씨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내도 외로웠구나. 말하고 싶었구나. 나누고 싶었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일기를 쓰는지도, 외로워하는지도, 자기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도,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또렷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얼굴이 죽고 나면 선명해집니다.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이제는 계속 들립니다. 태수 씨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옆에 있을 때 몰랐어. 그때는 보이지 않던 표정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사진 속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 말없이 바라보던 눈빛 속의 그리움. 아내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없습니다. 그제야 보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얼굴이 늦은 후회가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볼 걸. 당신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행복한지.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태수 씨는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40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지만 정작 그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는 얼굴. 그것은 가장 슬픈 깨달음입니다. 6장. 침묵이 남긴 것들. 아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소리, TV 보며 웃던 소리, 빨래 개며 흥얼거리던 소리, TV 보며 웃던 소리, 빨래 개며 흥얼거리던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태수 씨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태수 씨는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켰을까? 무엇을 잃었을까? 침묵으로 지킨 것들이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켰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가장으로 남았습니다. 평화를 지켰습니다. 갈등을 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해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이런 것들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가족과의 친밀함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몰랐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외로워하는지 행복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옆에 있었지만 멀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민이 뭔지, 꿈이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잃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 자기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삼켰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 속에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해결이 아니었구나. 회피였구나.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쌓였습니다. 아내와의 오해, 아들과의 거리, 자기 자신의 외로움, 모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시간 있니?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저도 보고 싶었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 아들이 왔습니다. 손자도 데려왔습니다. 태수 씨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같이 먹자. 아빠가 해줄게. 태수 씨는 서툴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내처럼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 뭐가요?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못해줬어. 대화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항상 자랑스러웠어.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버지. 말 안 하셨지만 알아요. 아니야. 너는 몰랐을 거야. 아빠도 엄마한테 그랬거든. 말 안 해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몰랐어.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더라. 태수 씨는 아내의 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침묵으로 살았어. 그게 옳다고 믿었어. 근데 아니더라. 침묵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소중한 걸 잃게 만들었어. 아버지, 아들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내 아내한테, 내 아들한테 말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더라. 평생 함께 살아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그날 부자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자신의 후회를,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침묵이 남긴 것들, 지킨 것도 있었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7장,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김태수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이후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요. 오늘 뭐 했어?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하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회사 다녀오고 저녁에 아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잘 크나? 네, 잘 커요. 요즘 말 배우고 있어요. 그래, 다음에 또 보러 갈게.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듣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니까 자기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태수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열심히 해라고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빠가 알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내의 무덤에도 자주 갔습니다. 묘지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도 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평생 당신한테 제대로 못해줬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게.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말 안 했지만 마음은 그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어. 4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나 같은 사람 참고 살아줘서. 태수 씨는 아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음 생에는 제대로 할게. 말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고, 당신 얼굴 제대로 볼게. 이미 늦었을지라도 말해야 하는 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가 없어도, 듣지 못해도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태수 씨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너는 잘못했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모르고 살았을 뿐이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라도 바꾸면 돼. 늦었지만 할 수 있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처럼 2021년 5월 10일 오늘 아들한테 전화했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처음 해본 말이다.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2021년 7월 3일 아내 무덤에 갔다. 꽃을 가져갔다. 카네이션.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다. 뒤늦게 알았다. 친구한테 물어봐서 2021년 9월 20일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나도 할아버지도 사랑해라고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쑥스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태수 씨는 이웃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예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김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덕분에. 태수 씨도 건강하시죠? 네, 덕분입니다. 짧은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평생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쑥스럽고 불편하고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70년 넘게 침묵으로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말할수록 쉬워졌습니다. 표현할수록 편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못했지만 아들에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아니어도 자기 자신에게라도 진심을 건네는 용기. 태수 씨는 그 용기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8장. 이제야 알게 된 이유. 2023년 겨울. 김태수 씨는 이제 75살이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아, 이거. 태수 씨는 사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1980년대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태수 씨. 뒤에는 열심히 일하자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젊으시네요. 표정이 엄청 굳어 있는데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저랬어.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또 다른 사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태수 씨, 아내, 어린 아들. 세 사람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안 웃었어요? 사진 찍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 옛날엔 사진 한 장 찍는 게 큰일이었거든. 사진을 보며 태수 씨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왜 말을 안 했는지 아니? 왜요? 두려웠어. 두렵다고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가장으로서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 시절
아버지는 강해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눈물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 거절이요? 응. 내가 사랑해라고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 고마워라고 했는데 뭘 고마워하냐고 하면 어쩌나? 그게 무서웠어. 태수 씨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표정의 젊은 남자.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몰랐다고요? 응. 아빠, 아버지도 말이 없으셨거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아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부끄럽고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았어. 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몰라서. 그러셨구나. 이제야 알았어.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하게 됐어. 태수 씨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냥 두려운 사람이었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고맙다, 아들아. 태수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70년 넘게 자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시절, 그 환경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들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알아요, 아버지. 내 아들한테 말해. 사랑한다고. 자주 안아주고, 자주 칭찬하고, 자주 대화해. 네, 그럴게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표현하는 게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용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용기 내시잖아요. 그래, 늦었지만.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이유.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책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 시절의 자신을 이해하며 이야기는 판단이 아닌 이해로 끝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과거를 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말하지 않은 순간 그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태수 씨는 평온했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자책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됐습니다. 말하고 표현하고 사랑하면 됐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오늘은 잘 살아온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